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역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병역법은 국방의무와 병역법, 병역의 종류, 판정 절차, 입영 소집, 병무행정, 벌칙 등 중의 순서로 이야기가 됩니다. 병역이란 국가의 국방력 구성을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됩니다. 국방력은 전투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 전투행위에 투입되는 군비, 즉 병력과 무기 장비가 그 기본이 됩니다. 병역은 이 병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생사를 초월한 부담으로 국민의 의무 중에서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병역 제도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죠. 크게 의무병 제도하고 지원병 제도로 나눕니다. 의무병 제도란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개병주의에 따라서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이지요. 이에는 징병제와 민병제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징병제는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해서 정예화된 군을 조성하려는 제도입니다. 민병제는 국민 개병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군을 양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국의 지방군이나 미국의 호국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군의 간부는 지원으로 하고 전 국민은 단기간 군사훈련을 받고 자가에서 종사하면서 매년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통한 전술을 연마하여 유사시에 동원 소집되어 전시체제로 편성되는 스위스 민병제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병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죠. 장점은 교육훈련을 철저히 시킬 수 있으므로 군대의 단결이 잘 되고 통제 및 지휘가 용이합니다. 많은 현역 병원을 적은 비용으로 보유할 수 있고 전역 후에도 예비병력으로 유사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점은 국민의 부담이 크죠. 그리고 복무기간이 짧아 능력이나 기술 숙달 정도가 미흡합니다. 국가 강제력에 의해서 소집되는 탓에 군 복무의 동기 유발이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 지원병 제도는 국가와 국민이 합의하여 또는 계약에 의해서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직업군인제는 장교, 부사관 등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에 의해서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모병제는 자유의사로 군별, 병과별로 지원해서 계약에 의해 병역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의용병 제도는 헌신 또는 순국의 정신으로 지원하는 자들을 응목해 그들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십자군 전쟁 시 기독교인의 참전이 그 예입니다. 지원 동기가 보수를 생각하지 않는 점이 다른
모병제와 다르죠. 용병제도는 지원병을 모집해 계약으로 급여와 복무 연한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병들은 보수가 주목적인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병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죠. 장점은 지원자를 장기 복무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의 부담이 적고 병원의 기능 및 정신력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을 숙달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군복무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근무가 가능하죠. 한편 단점은 국방을 일부 국민에게 맡기므로 국가 존립상 극히 불합리하고 유사시 병원의 보충이 어렵습니다. 민군 간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별도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 중에 어느 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시 등 국가의 위급 전망 시에는 의무병 제도를 택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고 안보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은 지원병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징병제가 기본이죠. 그리고 직업군인은 지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해공군에서는 모병에 의하고 있습니다. 병역 제도의 세계적인 추세는 의무병 제도에서 지원병 제도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냉전 종식 등에 따라서 안보 환경이 변했죠. 그 다음에 전쟁 양상도 변했습니다. 무기 체계와 전문 기술 요원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보 환경 변화와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의무병 제도에서 지원병 제도로 변하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곧 병역법이지요. 국방 의무의 주체는 자국민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는 병역법 징집 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이고,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는 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부담합니다. 헌법상 국방 의무는 그 성격에 따라 적극적인 의무와 소극적인 국방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방 의무는 국군의 구성원이 돼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관련법으로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소극적 국방 의무는 군 작전 명령에 복종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고 관련법으로는 징발법 등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강제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원에 의한 임의적인 병역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는 국가로부터 병역에 복무할 것을 명령받는 지위를 말합니다. 그 성질은 복역 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 무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 의무 면제라 함은 단순한 복무 면제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복역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지위가 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종교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와의 관계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뤄왔었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조항은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병을 기피한 자는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라는 충돌하는 헌법가치 우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죠. 양심에 의해서라는 이유로 몇몇 사람들은 병역 의무를 거부해 왔습니다. 매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이름으로 전과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그해 11월 1일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대체 복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합헌의 입장을 취해 왔었죠. 그리고 지방법원 1심에서는 간혹 무죄 선고를 내린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이외에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2018년 6월에 병역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과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그해 11월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이르는 것이죠. 당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병역 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죠.
그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그 병역법이 개정이 되고 또 대체복무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국내외 거주 여부를 불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탈북자에게는 병역 면제가 가능합니다.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병적에서 제외합니다. 여자는 병역 의무를 지지 않지만 지원에 의해서 현역 복무가 가능합니다.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대체역 등이 있습니다.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서 입영한 병 또는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이 현역이고,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은 병역 판정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서 현역 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복무하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등등, 끝으로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죠. 병역준비역은 병역 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신체 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담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은 이것은 병역 의무자 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 복무에 대신해서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의 대상자는 19세가 된 해에 출생한 사람과 20세 이상으로서 병역 판정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입니다. 판정 결과 중졸 이상으로서 신체 등이 1등급에서 3급에 해당하면은 현역이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병역 처분합니다.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된 자는 신체 검사를 받은 해 또는 다음 해에 입영하게 되죠. 입영 시기는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신체 검사를 받은 해 말까지 결정한 다음 해 초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상 10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했습니다.